예,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7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밥 먹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이게 너무 느려서 코딩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그냥 좀 바꿀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 비디오 영상에 대한 인코딩 말고는 이제 뭐 성능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죠. 뭐 시간도 많은데 사실은 뭐 시간이 많은 건 아니고 3프로 유튜브를 보다가 저도 뭐 간혹 봐요. 간혹 보는데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판도 있고 나름대로의 뭐 좀 핫한 아마 나는 꼼수다 이후로 핫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시장 자체를. 근데 나는 꼼수다가 인기 있을 때도 그렇게 앞에 뭐 한 좀 듣고 마는 그런 정도였고 막 열심히 듣는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이제 입장 차이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뭐 추종하는 뭐 그런 그거는 거의 없어요. 몇 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건 뭐 많이 올라오는 채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이야기 특히 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눈을 읽으니까 눈을 읽으니까 이 새끼 뭐 이런 얘기 하는구나, 뭐 이 자식도 이런 소리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얻으면 되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들으면서 아마 좀 짜증스러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좀 이렇게 빨리 좀 얘기하고 핵심만 짤로 그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차이는 있죠. 우리가 천천히 봐야 될 거와 핵심만 봐야 될 거.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빨리 미국 갔다가 오는 게 여행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뭐 기왕이면 크루즈 타고 갔다 오면 더 좋겠죠. 더 천천히 갔다 오는 거지. 그렇듯이 방송마다 이제 뭐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3프로 TV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잠깐 나오길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해서 이제 좀 들어봤어요. 뭐 다른 비판은 아니에요. 뭐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3프로 TV에서 만들고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풀 영상은 보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꼭지는 보는 것 같아요. 3프로 TV 같은 경우. 원체 뭐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니까 근데 집중해서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는 거죠. 아마 제 채널 보시는 분도 그냥 틀어놓는 내가 또 뭐 하고 시간을 보내나 뭐 나중에 이제 그 혁명의 날 역사적인 혁명의 날 그때는 제목부터 좀 영상부터 달리 좀 자, 핵심 이야기 하겠습니다. 3분 동안 뭐 썰이 좀 길었어요. 주택담보대출에 늘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뭔 건가 했더니 4일 전에 기사가 나온 거죠. 아마 그 기자분도 뭐 본인 기사를 썼던지 아니면 이 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3프로 TV에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 부동산 기사 하나 쓰자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이런 노력하는 기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뭔가 결론을 내고 하기에는 굉장히 취재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저는 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많이 걸려서 내놓는 이야기들이지 뭐 유튜브 조회수 올리자고 막 뭐 이것저것 뭐가 인기야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내놓는 아니면은 무슨 뭐 폭락론이나 뭐 상승론 그러니까 폭락론 내놓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논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가 되게 약해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유튜브 수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폭락론에 대한 논증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나 그걸 준비한 비용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상승론이 을 내놓는 사람들은 그 기사나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에서 돈을, 부동산에서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상승론을 내놓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좀 더 말이 안 되는 논리도 하여튼 만들어내서 할 만큼 이론적으로 어 비용을 좀 많이 들인다고 할까요? 왜 거짓말을 허위를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 돈이 많이 들어요. 나가다 이야기.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에서 99%를 정확한 이야기를 하다가 1%를 틀린 이야기 한 것은 그건 거짓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6개월 연속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6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계대출이. 그러면서 3프로TV에서 그분이 이제 모여서 서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질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고 있다. 네? 지금 집값이 떨어졌는데, 6개월 동안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그래서 이런 규제나 금리가 높은데도 왜 늘어났느냐. 그러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모질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네요. 나는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폭락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자기 말 듣지 않고 부동산을 샀는지. 되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아본 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가 분양을 언제 받았어요? 2년 전에 받았다고. 2년 전, 3년 전, 빨라야 2년 전이. 2년 전에 받았다. 분양을 가장 많이 할 때, 예? 그 값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아파트 시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몰라.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왜 아파트 값이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떨어진다, 뭐 이런 기사들이 보이죠? 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분양하는 곳이 많지. 분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든 기사가 아파트값 오른다라는 기사와 오른다라는 내용으로 모든 작업이 들어가요. 왜? 아파트 시장은 돈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싹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시장의 가격이 올라서 올랐다라는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올랐다라는 기사 때문에 내 집값이 올랐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를 올리게 되고 그 호가를 근거로 거래 가격을 올리고 유변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올리다 보면 사람들은 뭐예요? 헌 아파트 사고 싶어요? 새 아파트 사고 싶어요? 헌 아파트 값이 올라야 새 아파트가 팔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고가 비싸면 사람들이 중고시장 갔다가 아니 내가 이 돈 주고 중고를 사느니 할부로 그냥 새 차를 사지. AS도 뭐 좋고 금리도 더 싸니까. 중고차는 금리가 되게 비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헌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가 일단은 대출 조건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는 제 방송 저를 아시는 분들은 10년 전부터 제가 했었던 이야기지만, 다만 홍보가 많이 안 됐으니까 많이 안 알려진 거죠. 이제 자 보세요. 어,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요. 그리고 올리는 작업을 해요. 이거 참 기묘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 뭐 또 해관권을 써야 되는데, 진짜 제가 솔직히 그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파트별로 좀 책을 쓰고 싶어요. 근데 안 팔리는 것도 있고 그것도 그만한 시간적 여력이나
또 우리가 책을 한 권을 만들 만큼의 논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주택담보대출이 벌써 2년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난 취소도 못 해요. 사람들은 2년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5년 전이라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팔아야 된다 어쩐다 이딴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 이미 그거는 부동산은 몇 년 전에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예? 그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여러분들이 6 개월 1년 단위로 떠들 내용이 아니라니깐요. 그 더 큰 사이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안 돌고 있다고 떠드는 거랑 똑같아요. 지구가 돌아? 그렇게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야지. 떨어져야지.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이상의 주기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계를 공전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아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몇 년 자기가 뭐 좀 했다고 증권 애널리스트 하다가 아니면 그 은행에서 대출 좀 하다가 뭐 부동산 경매 좀 하다가 뭘 했다고 해서 나와 가지고 예? 자기가 썰을 푼다고 해서 부동산 전체 시장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핵심을 못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떠드는 거지. 그 대부분은 뭐냐? 그때 유행하는 유행하는.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하니까 각종 유튜버나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죠? 자기는 이런 시장에는 집을 안 살 거야.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네? 저런 집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걔도. 그러면서 또 이걸 가지고 시장에 또 뭐 어떤 그 부채질 하려고 하는 논리를 피고 근본이 그죠? 일단은 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뭐 그런 얘기하는데 학교 오래 다닌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죠. 예 영역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뭐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경력이 몇 년이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덮어서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즘 대표적인 게 뭐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들,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들의 대부분들이 90 년대나 80 년대에 사실은 맛집이 아니었던 식당이었죠. 예. 근데 그때 그대로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온 건데 나중에는 인제 그런 걸 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맛집이 되는. 예. 아주 대표적인 게 저희 동네 그 저기 물냉면 집인데 중학교 다닐 때는 그 물냉 그 집 물냉면 집이 뭐 전국적으로 뭐 유명해져 가지고 뭐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러던데 예. 물냉면 집 중에 그냥 하나였고 거기보다 더 맛있는 집이 있었어요. 더 맛있는 집은 학생들한테도 더 인기가 있었고 그 집에 자리가 없으면 그 집을 갔어. 예? 그죠? 그 집이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래요. 식당 잘하면 한국 사람들은 돈 벌어서 식당 안 해야지. 힘든 걸 왜 해. 하여튼 이상해요. 얘기가 이상하게 빠졌는데 그냥 가볍게 들읍시다. 어차피 뭐 제 채널이 그렇게 막 중요하거나 여러분들이 높 얘기하면서 들을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그 자기가 전문가랍시고 이야기하면서 그 채널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예 좋아하겠어요. 집 안 산 사람들이거나 그죠? 위로하는 거지. 집 안 샀으니까, 집 못 샀으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3프로 TV 들으면서 그 이런 대출이 많아지고 이자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네. 나는 안 사고 있어. 참 그분들은 이런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될 때요, 팔아야 될 때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값이나 뭐 그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와서 마치 알았던 것처럼 그때는 찍소리 못 하고 있다가 아무 얘기 못 하고 있다가 어? 그 당시에 얘기를 했어야죠. 제가 지금 현재 임대주택 저기 뭐야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그렇게들 뭐 피해자니 뭐니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정확하게 기억을 한번 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거의 한 10%는 아직 그렇게 방송 들으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10%는 옛날부터 들었던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제가 진짜 경매하지 마시고 저기 뭐야 월세로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집 얻어줄 때 전세 얻어주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참 많이 했는데 명확한 사실은 주택 지금 저희 전세 사기도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사실은 낮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어차피 보증금, 전세금을 떼먹을 생각으로 뭐예요? 전세값을 싸게 받은 거죠. 그 싸게 받은 전세값이 우리나라 전세 시장의 시장 가격으로 미친 거예요. 정상가를 받는 사람은 전세를 못 놔. 월세를 못 놓고. 예? 이런 사기꾼들이 세를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손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싸게 놓은 거예요. 예? 왜 을 입장에서만 생각하냐고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정상가인데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기본을 하는데 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 재화를 제공하고 이 정도의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덤핑을 하고 있었다고. 예? 그 덤핑하는 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수리도 못하고 포기하고 경매당하고 이 중에 피해자가 많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에 뭐예요? 물론 얕게 내가 야근 척해서 전세 사기를 안 당한 사람도 있고 뭐 당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누군가 희생 때문에. 예? 그것이 다시 돌아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간 거라고요. 어떻게 전세가 집이 3억인데 전세를 2억에 들어갈 수 있냐고. 심지어는 1억 5천에 들어갈 수 있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집주인은 바보냐고. 예? 자선사업가냐고요.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 그래요. 그런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전세 사기가 터지는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수년 동안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는 곳에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진짜 그런 시장이 있다니까요. 그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싼 곳. 예. 이걸 갖다가 물론 여기 사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하면 또 샌다 씨. 아무튼 이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전세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없어지는 건 당연한 수준이죠. 그러면서 전세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고 전세 사는 서민들은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면 누가 해결하냐고. 본인들은 노력도 안 하면서. 그죠? 예?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냐? 내가 투표 하나 놓고 예? 바라는 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자기는 착하고 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착하게 사세요. 착한 사람들은 보호받고 대우받고 쭉 해야 되나요? 다 투쟁이에요. 자기 권력은 자기 권리는 자기. 내가 지금 우리 지주클럽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속에서 끓는데 어, 정확하게 내린 결론은 착한 사람의 공통점.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남자보다 여자가 착한 거 같죠? 되게 보면 우리 어머님 되게 보면 일단 보이는 표상으로 봤을 때는 그 간호사도 뭐 여자들이잖아. 여자가 더 착.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더 착. 돈이 많은 사람보다는 돈이 없. 왜? 아니 싸움도 못하는데 안 착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가지면 착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죠. 하여튼 착하니까 우리가 더 행복해야 돼, 더 좋아져야 돼. 하면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잘 사는 거냐면 연대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고 그죠? 자기 무리 세력을 연대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것처럼 하기 뭐가 얼마 쉬운데 착한 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뒷담화만 까면 돼요. 그러면 착한 거. 뒤에서 평가만 하면 돼. 평가만.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할 방법만 찾. 집을 언제 사요라고 묻지만 사실은 언제 사요가 아니라 집을 살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값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자격이 되면 사. 아니 인생 두 번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밥값이 내리면 가서 저기 뭐야 밥 먹을 거예요? 때 되면 먹어야 되잖아. 그럼 뭐예요? 때 되면 필요한 거예요. 때 되면 내가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집값 구조가 이런 개판이라서 내가 집을 못 가져요? 예? 당신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전 세계에서 예? 다른 나라는 더 행복하대요? 갖기가 그렇게 쉽대요? 내가 부동산 유통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시장이 불편했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그 바꿔서 이런 현상이니까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거 가지고 야, 뭐 금리가 올랐는데도 예? 아직도 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을 산다. 값이 스푼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에 사고팔고하게 굉장히 많은 집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거고 지금 마치 이것을 갖다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랍시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커봐라 네가 모질라서 네가 어? 모질란 사람이라서 내 말 안 듣고 집 샀다. 물 팔라면 팔고 사람은 사지. 이런 소리 하고 절대로 없습니다. 사라고 하면 살 수 있어? 돈이 있어야지. 참, 돈이 없잖아. 팔라고 하면 팔 수 있어요? 사는 놈이 있어야지. 3년 전에 분양받은 걸 갖다가 예?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가 뛰었는데도 어? 왜 그걸 하느냐? 아직도 투기 세력이 간다라고 비아냥거리면 예? 본인들은 더 나은 사람처럼 비춰지니까 예? 더 현명한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책임 없는 발언들이에요. 없는 발언이고 현실성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국진당은 가스라이팅 시키고 민주당은 그루밍 시켜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해요. 민주당에 대해서 왜 이런 비판들을 계속 해야 되냐면 그래도 국진당이 되는 것보다 민주당이 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못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연을대고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 삶에 있어서는 예? 이렇게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국진당이 싫으니 민주당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 민주당을 밀어야 된다라는 그 논리 예? 그래요. 국진당 쳐다보지 말고 그냥 민주당 우리 계속 비판해야 돼. 그래야 그들이 좀이라도 나아져요. 요즘 조금 겸손한 척이라도 하잖아. 예? 몇 번 절하고 나니까. 왜? 국진당에서 저렇게 막 나가니까. 예? 자기네들은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안 쳐다봐 주니까 이제는 겸손을 떨잖아요. 우리가 진보 진영이다. 우리 다 민주당 사람 아니야. 이렇게 획일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주 단순하게. 예? 선동하고 상대방을 흑백 논리로 갖다가 아니에요. 부동산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3프로TV 같은 그런 부동산에 아니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1% 차이에요. 1%. 3%도 아니야. 1% 차이로 예, 그 왜곡시키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 수준밖에 안 돼. 왜? 본인들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다니까. 그죠? 왜 이런 음식이 나오는지 지적하는 건 쉬워요. 어? 왜 음식이 맛이 없는지 지적하는 거 쉽다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싼 거 사와서 그래. 재료를. 어? 그죠? 거기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앞에서 반찬 투정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고. 어?
입 바른 소리 하는, 그러니까 지적질하는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예? 행동하지 않는 거, 어? 자기 뒤에서 평가하는 거, 어? 그러면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예? 요 얘기로 마칠게요. 사실은 몇 가지 뭐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은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많이들 떠들어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딱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죠? 예?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대.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이제 한쪽에서는 그래. 야,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산다. 넌 뭐 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하거든. 야, 누가 이자가 지금 현재 이자에 누가 집을 사고 싶냐고. 3년 전에 신청한 거라고, 3년 전에 계약한 거라고, 이 친구들아. 예?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대출 받아서 넣어야지.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한 2분, 3분이면 될 얘기를 갖다가 30분 가나, 25분 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그냥, 그냥 제 목소리가 크게 뭐, 거슬리지 않거나, 채널 돌리다가,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다른 채널을, 지금 막 일하는 중이니까, 다른 채널로 못 바꿔서 계속 듣는 경우도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